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음악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음악 좋죠. 갑자기 제가 네. 제임스 본드 되는 느낌. 제임스 본드는 절대로 늙지 않잖아. 그렇죠. 매일 바뀌니까. 예, What's your name? 네. 제임스. 그러나 오늘 제임스 본드. 이 노래 자체는 핑크 팬더의 OST. 아, 그래요? 핑크 팬더. 그게 어떤 뭐 이거 뭐지 그 보석 그 핑크 팬더 그 보물이죠. 다이아몬드인가? 그걸 이제 뺏고 뺏기는 그 영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아세요? 그래요? 여하튼 뭐 저는 제임스 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핑크 팬더 목폴라를 입고 오셨어요. 아, 뭐 또 이렇게 붉은색 지금 붉은색 목폴라를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톰맨, 오톰 펄슨. 윈터겠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예. 저는 가을 남자. 이거 겨울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차지 않아요. 저 마음이. 윈터는 싫다. 나 오텀이다. 그럼요. 멜랑콜리한 네. 사람이지. fall. fall. 승재현이요. 멜랑콜리맨. 예. 멜랑콜리맨인데 지금 요소수 대란에 우리 승재현 의원도 승재현 의원 괜찮으신가요? 뭐 저도 곧 저 요소수 대란에 제가 지금 곧 이제 끝납니다. 제가 지금 한 1,100kg? 800kg 남았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하루에 한 50kg, 60kg 하고 주말에 뭐 강연 가면은 뭐 110kg 정도가 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사실 저는 더 걱정인 게 이게 디젤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디젤 차량이 탱크로리가 디젤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탱크로리가 서면 주유소에 그렇죠. 화물차들이 한 200만 대가 지금 다 경유차고요. 그러니까 저는 곧 휘발유차도 곧 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뭐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마련하셨으니까 한번 다음 주부터는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쉽기는 아쉬운데 요소수 사재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사재기 잠깐 해보죠. 지금 요소수가 원래대로 하면 4개월 정도의 진짜 우리가 잘 쓸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축 분량이 있는데 지금 저도 못 사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저는 진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됩니다. 차 세워놓고 에드블루가 다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기 거래도 기승, 사재기 이거 뭐 안 합니까? 단속이라도 단속해야죠. 엄벌 안 합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거 하고 있을 때 옛날에 사재기를 했었잖아요. 사재기를 했으니까 그때 다 매점 매석 다 문제가 있고 기존에 마스크 마스크 지금 이거 말고 마스크 아니 보이시길래 뭐 혹시 듣고 모질하시죠? 잘 모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10% 이상 사재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매점 매석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정말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소방서 앞에 그 요소수를 갖다 놓는 마음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반면 그렇죠. 소방서에다가 정말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겠다고 이렇게 요소수를 또 이렇게 사재기 하시는 양극단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선한 국민이고 착한 국민이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재기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위기는 함께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럼요. 저희는 진짜. 뭐 국채 보상 운동도 했고 건모으기 운동도 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더불어 가기 때문에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기 거래는 진짜 아주 이건 더 악랄하고요. 지금 다 우리 화물 기사님들 또 저도 지금 마음이 지금 동동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개월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물량이 있고요. 정보를 믿고 4개월 내에 확보하면 아주 그냥 해피엔딩이 됐던 건데 지금 유통 과정에서 극심한 사재기가 나오면서 이게 참 문제가 훨씬 불거지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재기 하셨다가 그 물량
흔히 말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쌍디귿자 쓰고 싶은데 네. 그 쌍디귿자 쓸 하지 수는 마세요 없고. 이제 자꾸만. 네. 예,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사적인 물건. 정부와 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예. 이거 다루겠다. 예, 또 예. 사이버 범죄 수사대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뭐 네네. 막 10리터에 막 10만 원 막 말이 안 되죠. 그 이상도 부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이 정도 되면 또 부당이득죄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이 그런 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네. 부당이득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승지원 의원도 삼성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삼성 관련 소지 이거는 왜 꼭 하시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이거 왜 갑자기 아니, 범죄도 아닌데? 이게 그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삼성이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삼성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두 회사입니다. 반도체 정보를 주는 게 핵심 정보. 핵심 정보를 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핵심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 네. 삼성이 이러한 정보를 미국에 못 줄 거 아니냐? 법 만드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효과적이에요. 네. 그거는 맞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의 G1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어서 그 법 정보 절대로 넘길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정보 안 넘길게 이러면 미국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나 그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너는 다시는 이 회의에 들어오지 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보 우회적인 보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통상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버텀을 분명히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가 좀 법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좀 동원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업인 삼성과 SK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홀대받는 일 그리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정부에도 주지 않는 핵심 정보를 주는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금액대에 물려 있잖아요, 지금. 그 금액대에 물려 있는 게 8만 6천 원에 많이들 가장 많이 있죠. 근데 네. 지금은 700에 이제 물려 있으니까 주가가 예, 주가가 지금 6만 9천 원, 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있죠. 지금 그 네. 기본적으로 사신 분들이 86 정도. 86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매물대가. 그럼 86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목돈 연구소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돈지킴 연구소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걱정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고객사부터 명단 다 내놔라 이런 영업 남의 회사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승재원 박사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고 빨리 8만 6천 원이 와야 탈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지 않을까. 12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진짜 랠리도 있고 8만 6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뭔가요? 오늘의 사기 사건. 이게 오늘 사기 사건도 진짜 얼척없는 사건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데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옛날부터 뭐 티것으로 시작되는 얼마 많죠. 있는데 근데? 지금도 1조 2천억 가까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전이 아니고요. 올해 적발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적발됐고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조 2천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이제 그 관련자들을 잡았는데요. 올 3월부터 10월 사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운영자와 이용자가 물경 344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4명이라는 건 뭘 반출을 하는가 하면 얘들이 이렇게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잡혔습니까? 사실 뭐 경찰에서 사이버 도박 건재를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검거된 사람은 아까 말씀한 그 사건의 344명 중에 200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고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고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11명이네. 도박장을 개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박 사이트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언제나 뭐 도박하고 난 다음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피해자를 존재하면 이들이 돈 갖고 튀면 끝이잖아요. 튄다. 돈 갖고 가져가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 몰수하는데 한 268억 정도를 추징 보전 몰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하면 1조 원대 이게 사이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아까 우리 저 목돈 소장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잡혔는 거는 지금인데 시작은 2012년부터 2012년. 2012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까지 1조 2천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었는데 짜잔 주범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외국에서 당연히 외국에 있겠죠. 도망을 가는 거를 이미 먼저 만들어 놓고 사이트라는 게 어차피 인터넷이 국경과 시간의 제약이 초월하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외에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도박 사이트인데 얘들을 잡으려고 보니까 국내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엔가 서버가 있을 그러니까 텐데. IP도 추적하고 막 추적해 보니까 외국이네 이래가지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빡 걸렸는 거죠. 꼼짝 마!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은 이 조직의 주범인 5명을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주범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어디선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 판은 또 다른 배팅은. 또 다른 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내 범죄에 있어서의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에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국제사법 공조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추징액이 265억 정도, 260억 정도잖아요. 이게 이제 다 어디론가 감춰지고 요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라도 옛날에는 추징 보전 몰수가 안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민사 사건이잖아요. 민사 사건이면 피해자가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캄보디아나 다른 데 다 숨어 있으면 이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일단 264억 3,200만 원을 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 몰수를 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기소 전 보전 몰수 명령이라는데 앞으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260억은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좀 그런 것이 피해자들도 지금 불법 도박한 거잖아요. 네? 260억은 이거는 뭐에 어디다 사실 씁니까? 이게 도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중에서 이 불법 도박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박 자금은 사실 국가가 전적으로 몰수하는 거죠. 아, 그럼 이 260억은 일단 몰수되는 거죠. 예, 몰수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중에서 정말 이게 선한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도박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일시오락의 목적을 이미 다 넘어섰기 때문에 다 알죠. 안다고요. 아시죠. 이게 그동안 역사가 역사가 얼만데요. 이 불법 도박 사이트가. 수법은 뭡니까? 이게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이게 진짜 고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볼 게임 파워볼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결과치에 대해서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사설 경마장 만들어가지고 자 1번에 날고서 2번에 날고서 3번에 날고 이런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경마는 뛰고 있는 건 그건 합법이잖아요. 그거 소리를 아시네. 예. 저도 이제 사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은요. 1995년으로도 좀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사이트를 열어서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워볼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현장을 탁탁 쳤는데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금 5억 3,7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 그러니까 뭐 이들은 그냥 돈 갖고 돈잔치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목돈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잔치를 하는 건데 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언제나 제일 답답한 거죠. 슈퍼, 그러니까 하이엔드 슈퍼카를 타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진짜 피 같은 돈을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 사이트잖아요. 근데 저 항상 이런 거 그 사설 경마도 그렇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파워볼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전자 복권이 게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 현장이 있지 않으니까 숫자잖아요. 숫자를 분명히 조작할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리얼타임인지를 몰라요.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막 우리가 맨날 어떤 특정 그 복권을 이야기할 때 이게 리얼타임인지를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리얼타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트 숫자를 속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사설 경마는요?
그건 말이 뛰고 있는데. 그 시간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3초, 4초기 때문에 네.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는 거와 그다음에 경마장에서 공식 경마장 있잖아요. 네. 공식 경마장에서 우리가 저 사이트를 보는 거와 또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보는 게 그거의 파생 게임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시간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보통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철진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시간이 1초, 2초, 3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 2초 사이에 그거를 바꾸어내면 그 성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사이트 자체가 저는 뭐 앞에 이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10번을 하면 100번을 하면 1000번을 하면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있는 돈 다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 게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수수료는 따박따박 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판을 벌린 사람들만 큰 부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헤엄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사한 게 지금 FX 마진 거래라고. 맞아요. 네, 확률 자체도 실은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에서도 진짜 패가 망신하는데 마진 거래의 결과치를 다시 그렇죠. 예, 뭐 10초 후, 뭐죠? 뭐 1분 후, 2분 후 결과를 맞추는 게임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막 그때 피해자가 양산되잖아요. 그걸 누가 맞춥니까?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FX 마진 거래 그 판례 때문에 뭐 판사님들하고 검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도박이냐 도박 아니냐 갖고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화된 상품인데도 예.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참 인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맞추는 게임인데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트레이딩도 좋지만 네. 포지션 쫙 잡으시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아니요, 저는 물려 계시는 이승재현 박사인데 어쨌든 뭐 그게 도박입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에 네. 예. 저는 그냥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그거를 살려고 매일 4,500원씩 제 통장에 모아서 그게 또 7만 원이 되면 한 주 사고 또 4만 5천 원 사고 그렇게. 그런데요. 좀 예. 짧게. 예. 이게 지금 이 사이버 도박 불법 사이트 이게 뭐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이게 잡아들여도 또 있고 잡아들여도 또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용자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결국 일확천금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지만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권은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사이트에서는 하면 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 게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려면 다른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복권을 사시는 게 더 훨씬 타당하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예, 되고 이거 무조건 이용자가 됐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간 맞습니다. 사이버 도박이 있는 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잠깐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광고 듣고 저희가 다시 돌아올 텐데 광고 후에는 우리 승재현 박사가 노래 작사를 또 합니다. 승재현 의원이 작사에 영감을 불러 참여했다는 그 노래가 여러분 나올 겁니다.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